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 주린이 분들 정말 구체적으로 좀 도움드리고자 할 수 있게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바로 계좌, 개설부터 공모주, 청약까지 그 대망의 제1탄, 빠밤! 네,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주식 투자도요, 계좌, 개설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요, 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좀 추세가 되고 있어요. 정말 좀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일단은요, 우리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은행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실 때도 증권사를 우선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다 보셨던 증권사들인데, 그럼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 중에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요. 신용도가 좀 높은 대형 증권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따져보고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면서 나한테 좀 맞는 증권사구나, 나한테 좀 어떻게 이익을 좀 줄 것 같은 그런 증권사구나, 그렇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증권사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계좌 개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꽂혔던 그 증권사, 네, 모바일 웹을 접속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같이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을 할 때처럼 똑같은 인증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촬영을 하는데, 제가 하나 놓쳤네요. 일단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신분증은 꼭 챙겨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분증 촬영까지 다 마쳤다면은 계좌를 어떤 걸 선택하실지, 어떤 계좌를 개설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식 거래와 CMA가 통합으로 돼 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요, 이메일 주소 같은 개별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또 개설, 정보, 목적, 이런 정보들도 쭉 입력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에선 간단한 테스트 같은 인적성 느낌의 그런 약간의 테스트가 있어서 이거 잠깐만 거쳐주시면 약관 동의도 하시고요. 비밀번호 설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은행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금 내역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식 계좌 그 본인이 쓰시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확인 차원에서 우리 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은행 계좌에 1원 정도의 돈을 또 드려요. 공짜로 드립니다. 네, 그거를 받으셔서 우리 입금 내역 보시면은 입금을 해준 그 명칭 뒤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까지 딱 입력을 하시면 딱 계좌가 개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이랑 많이 유사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개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좌까지 개설을 했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는 내 스스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네, 바로 HTS인데요. 우리 주린이 분들도 직접 투자는 안 해보셨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좀 대강은 알고 계세요.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HTS는요. 우리 집에서 내 PC로 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모바일 쪽도 많이 쓰시죠. 휴대폰 많이 쓰시죠. 그리고 태블릿 PC 사용도 늘어나면서 무선으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탄생한 게 바로 MTS라는 건데요. 우리 주린이 분들, HTS도 이제 알았는데 MTS는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HTS는요, 홈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내 PC로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MTS는요,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우리 휴대폰, 태블릿 PC를 통해서 무선으로 자유자재, 장소랑 시간 구애받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HTS는요, 구체적인 걸 좀 좋아해요. 네, 반면에 MTS는요,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HTS는요, 화면을 딱 보시면 많은 정보, 많은 화면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MTS는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어디 밖에 잠깐 외출을 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이 종목들, 난 당장 사야 되겠어. 이런 종목들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딱 휴대폰을 켜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MTS예요. 과거에는 이 HTS 비중이 좀 더 높았다면 MTS는 최근 들어서 이 MTS 쪽을 사용하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HTS는요, 우리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화면을 켰을 때 정말 많은 정보와 많은 화면들 제공을 해줘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고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 주린이 분들은 MTS를 먼저 접근해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MTS는 그 작은 화면 안에 모든 정보를 담기 위해서 정말 간편하고 간략하게 좀 축소를 해놨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은 먼저 MTS를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실 때 HTS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HTS가 무조건 좋아요, MTS가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둘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취향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TS 쪽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로그인 방식을 좀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이 공인인증서 이 방식도 있고요. 또 OTP 방식도 있습니다. 요새는요 많이 추구하시는 게 OTP 방식이죠. 저도 추천드리는 게 OTP 방식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과 이 증권사 모두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OTP는요, 은행과 증권사 모두 공용으로 쓰실 수 있는 큰 장점도 있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OTP를 등록을 안 하실 경우에 나중에 증권계좌에서 출금이 좀 어렵다는 점. 네, 이 점 때문에 처음부터 OTP 로그인 방식을 취하셔야 나중 가서도 더 편리해지겠죠. 자,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요. 우리 주식 매매 이 시장에서도 그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가격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매매 주문 순서를 가격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살 때는 좀 저렴하게 사고 싶잖아요. 하지만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거는 가장 저렴하게 파는 거고 가장 빨리 살 수 있는 거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네, 그거를 적용한 게 바로 가격 우선의 원칙입니다. 네, 시간 우선의 원칙은요,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주문이 들어온 걸 우선적으로 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네, 그 다음이 수량 우선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동시에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는 수량을 많이 주문한 그런 주문자에게 먼저 주식을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 주린이 분들 이렇게 매매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동시효과라는 말을 또 들으실 거예요. 정말 많이 들으실 텐데 저 말은 또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매매를 할 때 동시에 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시간의 앞뒤가 좀 불분명하다 하는 호가를 동시효과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그 시간상으로 해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주문을 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겠죠. 네, 가격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의 원칙만을 적용한 게 바로 동시호가인데요. 자, 장 개시 전인 8시 30분부터 9시에 한 차례, 그리고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2차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주린이 분들 이 매매에 있어서요, 돈에 관한 용어들도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많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세 가지 용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예수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쉬운 표현으로는 시드머니, 종잣돈이라는 말을 하는데 매매를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일정한 그 돈을 입금해 놓는 거를 말해요.
이 증거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종의 주식 매매를 위해서 계약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증거금은 미수금을 동시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1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어요. 하지만 수중에 5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미수금을 통해서예요. 하지만 이 미수금은요, 좀 위험한 돈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거금률을 50%로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5만 원밖에 없지만 1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린이분들은 증거금률 50%, 100%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그냥 막 됐어요. 그래서 나 횡재했나? 난 5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어치가 주문이 됐어. 그러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만 원이 증권사에서 빌려온 돈,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빚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래일째까지 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 개념이 아예 없이 가만히만 계시다가 이 미수금을 갚지 못해서 증권사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임의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져가죠. 이렇게 되면 내가 애써서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따져서 샀던 주식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정말 막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미수금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증거금률 100%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미수금 발생, 미연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주문 방법 좀 알아볼게요. 많은 주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린이분들은 이 두 주문 방법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주문 방법이거든요. 일단 지정가 주문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원하는 종목과 또 수량, 가격을 우리 투자자가 직접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고 시장가 주문은 가격은 직접 지정하지 않고 수량과 종목만 지정을 합니다. 자, 우리 주린이 분들은 예시를 한번 들어줘야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겠죠? 일단 제가 현대차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현대차 현재 시장가로 거래되는 게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체결을 하고 싶으시면 이 시장가로 주문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시장가 주문이 되고 나는 조금 22만 8천 원에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 기다릴 시간도 있어. 하시면은 지정가 주문으로 해서 이 가격대가 떨어질 때 동안 기다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날은 그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급하게 처분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시장가 주문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이렇게 좀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 우리 주식 어른들이 우리 주린이 분들께 조금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우선 우리 어른들이 시행착오 다 겪어봤으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자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좀 조급한 마음에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시는 경우, 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매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매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주를 사고 싶어요. 1000주, 난 다 살 수 있어. 난 능력이 되거든. 하지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200, 300주를 먼저 사보시고 이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상승세 타고 있다 하셨을 때 다시 300주 정도를 또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가서 1000주를 완성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바른 현명한 그런 투자 방법이고요. 네, 다음은 미수매매를 전때 삼가자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수금과 일맥상통한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증거금률 40%로 설정이 돼 있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주식은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50만 원은 뭐죠? 맞아요. 빚입니다. 우리가 증권사에서 가지고 온 돈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래일째 갚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갚지 못하면 우리 증권사가 임의로 처분을 해서 가져가게 돼요. 그럼 내 주식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시장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가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손해가 정말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매수 주문 후 체결이 됐는지 꼭 확인하자입니다. 정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일단은 정정 취소 내역에 내역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체결, 미체결 내역을 확인해서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서 체결이 됐는지 보시고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우리 주식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걸 명심만 하시면은 무난하게 주식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